육군사관학교 소개 영상을 시작으로 3사관학교 ROTC 학군단 영상을 제작했다. 근데 육사 조회수는 20만이 넘었는데 3사와 학군 영상은 야 니네 영상으로도 출신 차별하냐? 이번에는 학사장교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다. 먼저 학사장교는 장교 역사 중에 가장 짧은 거를 알고 있나? 1981년 학사사관제도가 창설하여 1기는 광주 상무대에서 훈련을 받고 임관했고 2기부터는 육군 3사관학교에서 양성되었는데 이것이 전두환 정권 시절 1980년 육군 3사관학교의 생도교육과정을 폐지하고 학사장교 후보생 과정을 만들게 되면서 시작이 된다. 학사장교 후보생들은 과거에는 1년에 2개 기수가 임관을 했는데 단기자원과 군장학생 기수로 크게 나뉘어 임관을 했었고 과거에는 1년에 2개로 임관하는데 그 사이에도 선후배 사이가 존재했다. 그리고 처음에는 남군만 있다가 여군사관과 기수가 2010년부터 통합되면서 현재 학사사관은 여군도 포함되어 있고 2010년부터 1년에 1개 기수가 임관을 한다. 학사장교 57기 12년도 임관자들부터는 학생군사학교에서 훈련을 받아 학군 ROTC와 같은 곳에서 훈련을 받는다. 학사장교와 학군장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말 다들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모르겠으면 이전에 학군단 영상을 시청하면 나오니까 참고하길 바란다. 학사장교는 16주의 훈련을 받고 임관을 한다. 의무복무는 3년으로 매년 7월 1일에 임관해 초군반을 수료하고 11월에 야전부대로 가게 된다. 자, 지금부터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학사장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다. 첫 번째, 박힌 돌, 그리고 굴러온 돌. 바로 비워진 자리 채우기라는 것이다. 앞서 육사와 3사, 학군의 영상에서 트레이드 시장에 대한 설명을 많이 언급했다. 학사장교의 트레이드 시장의 소요는 바로 빈자리이다. 우리 대대의 소대장이 중간에 전출을 간다거나 혹은 중위급 참모가 고군반을 가거나 영어반을 가거나 항공병과로 넘어가거나 등등 장교의 보직에 부재가 생기거나 혹은 부재가 생길 예정인 자리에 추가 장교 임관의 개념으로 학사장교를 받는다는 것이다. 학사장교가 전역을 해서 학사장교의 빈자리를 학사장교로 채울 수도 있지만 대부분 기존에 먼저 임관한 6사, 3사 학군의 공백을 채워주기 위해 부대에서도 소요 제기를 하고 인사이동이 이뤄지는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학사장교가 전역을 하게 돼서 학사장교가 자리를 채울 때는 3월에 임관하는 6사와 3사 학군장교들에게 소요를 제기하기 때문에 학사장교의 자리를 채우는 것 또한 학사장교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앞서 설명한 3월에 임관한 6사, 3사 학군들의 경우 비중이 있는 자리에 트레이드 시장이 발동한다면 학사장교는 단순히 비어있는 자리에 채워지는 개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큰 단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초반에 소위 때 중위 때 참모 자리는 중요하지 않다던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옷 입을 때 첫 단추가 중요하듯 보직이라는 것도 첫 단추가 중요하다. 그러나 물론 그것도 극복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소위 때 소대장 중위 때 참모 절차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고군반 가서 분명히 부족함을 느낄 것이고 대위 때 가서도 그 리스크는 본인이 가져가야 한다. 근데 그것도 극복하는 사람이 또 있다. 결국 결론된 두 번째, 장기 심사의 불비한 여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임관월이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 과거에는 학사장교들이 10월에 임관해서 다음 연도 2월에 야전부대에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면 3월에 임관한 사람과 10월에 임관한 사람이 서류상의 동기라는 것이다. 야전부대에서 얼굴도 못 보고 해가 바뀌어 6사, 3사 학군은 중위를 달고 학사는 중위진을 달고 야전부대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때는 당연히 대위 달기 전까지 동기가 아닌 선후배 사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왜냐? 계급이 다르니까. 근데 또 나오는 문제가 무엇이냐? 과거에는 장기 심사를 임관하고 1년 뒤에 들어갔다. 예를 들어 나의 경우를 들어서 11년도에 임관해서 12년도 10월에 1차 장기 선발이 되었다. 그러면 나는 당시 소대장을 하고 작전장교를 하고 있었고 이미 소대장 때 상훈 점수나 주변에 얼굴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휘관 추천을 내가 받았다. 그런데 만일 학사라면 임관에서 와서 심지어 비어있는 자리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이 1년 반 동안 쌓아왔던 것을 본인은 10개월 만에 준비해서 같이 동기로 장기 심사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육사를 제외한 장기 심사는 전투병과 같은 경우에는 중앙 선발이 아닌 군 내 선발인데 군단이나 사단, 여단의 장기 자리를 할당해줘서 당연히 초반에 3사와 학군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앞당겨져서 11월 초에 야전부대로 가게 되고 그 격차도 조금 줄었고 장기 심사 또한 만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 심사에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오래 본 놈에게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세 번째, 우린 깐부잖아.
학사장교들의 또 다른 치명적인 단점으로 바로 반년늦게 임관에서 오기 때문에 동기인 듯 동기 아닌 선임 같은 동기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반년 정도 먼저 전입와서 자리 잡고 적응하고 있는 능숙한 64, 34 학군 출신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 심지어 그들은 이미 친해져 있고 학사장교들은 2-3명씩 가는 경우도 드물고 보통 한 개 대대에 1명 내지 2명 갈까 말까인데 외롭게 혼자 학사 출신으로 지휘 실습 혹은 야전 부대에 가게 된다. 그때 만약 해당 부대 대대장이 신경을 쓰거나 하면 조금 덜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먼저 온 동기들이 당연히 선배처럼 보일 수밖에 없고 초반에 기가 좀 눌릴 수 있거나 호칭을 동기에게 선배처럼 대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영상을 보는 대대장님들 혹은 장교들은 좀 학사 후배 오면은 교통 정리 좀 해주고 동령 군번은 동기로 대하게끔 잘 컨트롤 해주자. 위에서 언급한 지휘 실습과 관련해서 지금은 코로나로 후배들이 경험하지 못하지만 원래 초급만 기간 동안 지휘 실습이라고 해서 내가 부임할 부대로 일주일 정도 사전 체험하고 오는 것이 있는데 지휘 실습이 정말 중요한데 내가 실제로 근무할 부대에 먼저 가서 내가 다뤄야 할 편제 장비 혹은 임무, 소대원들을 만나고 남은 초급만 기간 동안 그거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정말 중요한 기간이다. 코로나로 2년 동안 지휘 실습을 못 나가고 있는데 그때 지휘 실습 때 원래 소대장 인수인계 바인더라고 초급 장교들이 적응하기 쉽게 바인더를 만들어준다. 64, 34 학군이 올 때는 바인더를 사단장이 직접 점검하거나 최소 여단장이 일일이 확인하고 소위들이 지휘 실습 기간 동안 묵을 숙소 및 교육 관련해서 부대에서 점검을 할 정도로 열심인데 안타깝게도 학사장교 지휘 실습에는 조금 그런 모습이 없기도 하다. 이유는 학사장교들이 지휘 실습 올 때는 한창 날씨가 선선하고 좋을 때 바로 대규모 전술련이 많은 9월에서 10월이라는 것이다. 그럼 부대도 바쁘고 그리고 많은 인원이 오는 것도 아니고 대대에 1-2명 정도가 오기 때문에 여단장이 대대장에게 체크하시오 하고 대대장은 인사과장 준대장에게 새로 전입 온다고 하니까 잘 챙겨라 하고 그렇게 그래서 바인더도 전에 64, 34 학군이 쓰던 거 그대로 복붙해서 주기도. 그렇다고 좌절하지 마라. 이러한 불비한 여건 속에서도 꽃은 피더라. 내가 함께한 학사장교 출신 선배들은 항상 에너지가 밝고 긍정적인 선배들이 많았다. 다들 군생활도 잘했고 현역으로 중령까지 승승장구하는 선배들도 많이 있다. 이러한 초반의 고난은 분명히 개인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 학사장교의 장점은 없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16주라는 훈련 기간에 있다. 바로 임관 성적을 좋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64는 4년, 3, 4 학군은 2년.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훈육과 군사학 점수, 학점까지 모든 걸 종합해서 임관 성적을 매긴다. 그런데 학사는 16주 동안만 빠삭하면 상위권에 오를 수 있잖아. 심지어 인원도 600명밖에 안 되고 64는 4년 동안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대역전극이 어렵고 작은 것에 지속 누적 데미지라면 학사는 16주 동안 타이트하게 에너지를 집중한다면 높은 임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초군반까지. 그러면 확실히 임관시 대통령상, 국방부 장관상 등 이러한 것들은 학사장교가 타 출신에 비해 조금 더 받기 수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된다. 근데 초반에 아무래도 군사 지식을 쌓아둔 군사학과 출신들이 대부분 쓸어가는 듯하다. 학사장교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충고가 있다. 제발 소위티 좀 내지마.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사장교들은 동기들 없이 혈혈단신으로 혼자 전입 오는 경우가 많다. 거기에 무관심 속에 동기지만 동기 아닌 선임 같은 동기들과 함께 64, 34 학부는 4학년생도 후보생에서 임관을 하기 때문에 능글 지수가 꽤나 높고 심지어 까불이로 변신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학사장교 출신들은 16주 학사장교 후보생 생활로 각져 있고 이어서 초급만까지 교육을 하고 오니 주먹에 힘을 꽉 준 상태로 와서 상당히 긴장한 소위티가 팍팍 나는 경우가 많다. 야전에 오면 주먹에 힘을 살짝 빼고 경례도 여유롭게 살짝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학사장교는 앞으로 매우 우리 군에서 중요한 출신들이 될 것이다. 출산율이 감소하고 인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대학교를 졸업하면 언제든지 임관에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며 양성기간도 짧아서 쌉 가성비 장교들이다. 학사장교가 살아야 우리 군이 살 수 있다. 현재 학사장교 출신 중에 중장이 2명이나 있다. 중장까지 온 김에 대장 1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학사장교 출신 최초의 대장이 나오길 기대한다. 그리고 학사장교 임관식에 대통령님이 딱 한 번만 와도 수만 명의 학사장교 총동문회의 마음을 휘잡을 텐데 너무 아쉽다. 이번 후반기 대장급 인사에서 학사장교 대장의 진급을 기대해보면서 이상 전달 끝.